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어느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입니다.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라는 인물, 보통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에 기생봉지련을 몰래 들였다가 쫓겨나자 단식투쟁을 벌였고, 평양기생 소행을 궁궐담 구멍으로 몰래 들였으며, 큰아버지 정종의 사랑을 받던 애첩 초궁장까지 손을 댔습니다. 급기야 사대부 곽선의 첩어리를 강제로 납치해 궁구로 데려왔고, 매형 200강의 첩 7점생까지 빼앗았죠. 자녀는 무려 27명, 정실 부인에게서 8명, 첩들에게서 19명인데 그 첩들의 대부분이 기생과 노비 같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첩에게서 낳은 자식의 직계 후손 중 한 명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도대체 조선 왕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녕대군, 이제는 1394년 태종 이방원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태종과 원경광후 사이에는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세 아들을 연달아 잃은 부부에게 네 번째 아들 양녕은 각별한 존재였죠. 1404년 겨우 10살의 나이에 양녕은 세자로 책봉됩니다. 1407년에는 불과 13세의 나이로 100여 명의 사신단을 이끌고 명나라에 가서 반년이 넘는 외교 일정을 무사히 소화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세자가 명나라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태종은 매우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나라 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 황녀와의 혼담이 무산되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복잡해졌고, 양녕은 점점 공부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들이 매를 대신 맞을 정도로 학업을 소홀히 했고, 매 사냥과 놀이에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총명했던 세자가 훗날 조선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 메이커가 될 줄은요. 1410년 16살의 양녕은 중국 사신을 위한 잔치에서 기생 봉지련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양녕은 그날로 봉지련의 집을 찾아가 관계를 맺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로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경악했습니다. 세자가 신분이 천한 기생과 관계를 맺는 것도 모자라 궁궐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그녀를 들인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으니까요. 태종은 즉시 봉지련을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양녕은 아버지 태종이 봉지련을 쫓아낸 것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기생 때문에 밥을 거부한 겁니다. 태종은 난감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하고 타일렀지만 양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까지 나서서 부왕에게 노여움을 사지 말고 밥을 먹으라 당부했지만 양녕은 듣지 않았습니다. 봉지련 사건이 있고 3년 후인 1413년 3월, 더 대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녕의 측근들이 평양기생 소행을 세자에게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동궁 북쪽 담벽 밑에 난 구멍을 통해 몰래 기생을 들여온 것입니다. 궁궐담에 구멍을 뚫어 기생을 밀반입한 세자.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태종은 이 사실을 알고 경노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내쫓고 곤장을 쳤습니다. 심지어 세자의 스승인 변계량과 조용에게까지 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며 문책했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식입니다. 소행을 돌려달라며 또다시 밥을 거부한 것이죠.
어머니 원경왕후가 내관을 보내 간곡히 타일렀지만 양령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세자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젊은 혈기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세자의 품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양령이 저지른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버지 정종의 애첩 초궁장을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정종은 태종의 친형으로 조선의 2대 왕이었습니다. 비록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왕실의 어른이자 양령에게는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분이 총애하던 기생에게 손을 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삼강오륜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조카가 큰아버지의 여자를 빼앗는다는 것은 폐륜 중의 폐륜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양령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인 200강의 첩 7점생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매형의 집 연회에 갔다가 7점생을 보고는 그녀까지 손을 댄 것이죠. 왕실의 세자가 큰아버지와 매형의 여자들을 빼앗는다니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전체의 수치였죠. 그리고 마침내 1417년 2월 양령을 파멸로 이끈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의 총애를 받던 악공 이효방이 동궁에 몰래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중추원 부사곽선의 첩어리라는 여인이 자색과 재주가 뛰어나다고요. 양령은 즉시 어리를 불러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리는 엄연히 유부녀였습니다. 어리는 저는 본래 병이 있고 얼굴도 예쁘지 않으며 남편이 있는데 어찌 갈 수 있느냐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양령은 직접 환관들을 데리고 어리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곽선의 양아들 이승이 머뭇거리자 양령은 내가 탄 말에 어리를 태우고 나는 걸어가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어리는 강제로 양령의 말에 실려 광통교를 거쳐 동궁으로 끌려갔습니다. 태종은 이 사실을 알고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효방과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삼형제를 차명에 처했고 어리를 궁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쫓겨난 어리를 장인 김한로의 집, 즉 처가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는 양령의 딸을 임신했습니다. 세자가 처가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은 것입니다. 1418년 5월 태종이 어리를 다시 내쫓자 양령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부왕에게 큰 글씨로 2장이나 되는 친필 서한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시녀는 모두 궁중에 들이면서 왜 신의 첩들은 내보내는 것이냐, 전하께서는 어찌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으시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천하의 군주에게 당신이나 잘하라는 식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태종은 이 편지를 보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이 잇따라 세자를 폐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1418년 6월 태종은 마침내 양령을 폐위시켰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자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이제 조용히 살 법도 한데 양령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폐위 이후에도 양령은 여전히 기생들과 노비들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신분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생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1419년 1월 경기도 광주에 연금되다시피 살던 양령이 밤의 담을 넘어 도망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모두 어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수군거렸고 어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결국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령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또 한 명의 희생자였습니다. 양령이 평생 동안 둔 자녀는 총 27명이었습니다. 정실 부인, 수성 부부인 김 씨와의 사이에서 삼남오녀 총 8명의 적자를 두었습니다. 순성군 이계, 함양군 이포, 서상훈 이해, 이렇게 세 아들은 모두 군 자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9명은 모두 첩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7남 12녀 대부분이 기생과 노비 출신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었죠. 조선은 엄격한 적서 차별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보통 왕족은 아버지가 왕이면 대군 혹은 군, 왕자면 군이라는 자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령의 서자들은 한 명도 군 자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대신 이들 7명의 서자는 모두 도정이나 부정, 정 같은 품계를 받았습니다. 고정부정 이겸, 장평부정 이흔, 개천도정 이성, 봉산부정 이순, 안창정 이심, 돌산부정 이광석, 금지부정 이광근이 그들입니다. 이 중 도정은 정삼품 당상관으로 조정의 마루 위에 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고, 정은 정삼품 당하관, 부정은 종삼품으로 양령의 적자들에게 주어진 정일품의 군 자기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지위였습니다. 승진도 가능했는데 장평부정 이흔은 생전 정으로 승진한 데 이어 사후엔 도정으로 추중되기도 했습니다. 양령의 혈육 중엔 기생 어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해중도 있었습니다. 강제로 납치당해 왔던 어리, 자결로 생을 마감한 그녀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죠. 그리고 장평도정 이흔이 바로 이승만의 15대조입니다. 즉 이승만은 양령대군의 16대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령과 세종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실록을 보면 두 형제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충녕대군은 형의 행실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양령이 멋들어지게 옷을 차려입고 몸단장이 어떠냐고 묻자 충녕은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양령이 폐위될 때도 어리 사건이 불거지자 양령은 충녕대군에게 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거냐며 따졌습니다. 충녕은 묵묵부답이었지만 두 형제 사이의 골은 깊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종이 왕이 된 후에는 달랐습니다. 신하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양령을 탄핵했지만 세종은 한 번도 형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골육지친이라 참아 버릴 수 없다며 양령을 끝까지 적극 보호했고, 심지어는 양령과 관련된 일을 아예 아뢰지 말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양령을 자주 서울로 불러들였고 궁중 연회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결국 양령이 서울에 살 수 있도록 허락까지 했죠. 1453년 세종이 죽고 문종을 거쳐 어린 단종이 즉위했을 때 양령은 이미 60세에 가까운 왕실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해 조카 수양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을 보좌하던 김종서와 황보인이 살해되었고 동생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양령은 수양대군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요. 안평대군을 사사하라고 간청했고 심지어 단종까지 죽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동생 세종이 그토록 아끼던 손자 단종을 양령은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일설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동생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문제아로 살았던 양령은 말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양령대군은 1462년 6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폐세자가 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동생 세종은 53세에, 조카 문종은 38세에, 조카의 아들, 즉
종손 단종은 16세에 죽었습니다. 양령은 그들 모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5명의 임금 아래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며 천수를 누린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양령은 여전히 많은 첩들과 자녀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 거죠. 양령이 죽은 후 그의 자녀들은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적자들은 왕족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지만 서자들은 군자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남 순성군에게는 적통 아들이 없고 서자들만 있어서 종가는 둘째 함양군의 후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자들의 혈통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대로 후손들이 태어났고 그중 서차남 장평도정 이흔의 후손들도 활발히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75년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자신이 조선 왕족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를 프린스라고 소개하며 다녔다는 기록도 있죠. 양녕대군, 조선 역사상 가장 문제적인 왕자였던 그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27명의 자녀, 수많은 스캔들, 그리고 16대 후손 이승만까지. 어쩌면 양령은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자유를 갈구했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저 책임감 없는 방탕한 왕자였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이 우리에게 권력과 책임, 자유와 방종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양녕대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